안녕하세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이 있고요. 또 데자부라는 프랑스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거 전에 본 적이 있어.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거부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요새. 근데 이렇게 마스크 거부 운동을 한 것은 스페인 독감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마스크를 거부한다. 그런 운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역사적인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파우치라는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마스크가 사람한테 해롭다는 것을 논문으로 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은 마스크를 써라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파우치라는 사람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분이 유명한 예수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말자라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돼 있고요. 여러분 스웨덴 잘 아시지만 그 경제 봉쇄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록다운 소위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보통 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지냈다는 것이죠. 물론 독감 때문에 죽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 비율로 봐서는 뭐 특별하게 이 코땡땡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 이런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한편 그 영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진행될수록 그 감염된 사람 숫자가 뚝뚝 떨어져요.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이러스라는 그 힘이 이만큼 약화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 게이츠 쪽의 얘기로는 이번 3월 달에 또 새로운 좀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온다라는 썰도 있죠. 그렇지만 보통 바이러스의 힘이 줄어들게 되면 전파력은 굉장히 빨라진다고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치명률이 높아지는 건 또 아니라 그래요. 한편 미국 자료인데요. 이것은 그 실업률을 매주 이렇게 통계를 내보는데요.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것보다 또 실업률이 훨씬 더 올라간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정부 보조금을 많이 지불해야 된다는 것하고 일반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져서 여러 가지 술 중독이 된다거나 또 수면제를 먹거나 또는 마약하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그런 걸 하겠죠.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것은 그 일자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jobless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통계 자료였어요. 그런데 한편 바티칸에서는 지금 백신을 거부하는 그 바티칸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을 fire 하겠다. 그러니까 내쫓아 버린다는 거죠. 일자리에서 내쫓아 버린다. 누가 그러냐면 바티칸에서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백신을 맞아라. 이런 소리죠. 또 한편 백신을 안 맞으면 일자리를 박탈해버리겠다라는 것은 이중의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백신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리이고 그리고 일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 이 초코버거 이 사람은 페이스북 창업자인데 뭐라 그랬냐면요.
기본적으로 봐서는 사람들한테 그 DNA, RNA가 변경되는 이것은 길게 본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인데 우리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른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긴 하는데 아직까지 그 실체를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난 7월 달에. 근데 이 저커버그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록펠러의 손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 록펠러 재단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또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조화로운 음을 나타내는 것을 완전히 스트레스가 강한 그런 음으로 바꾼 것이 1953년도에 록펠러 재단에 의해서 하나의 국제 그 어그리먼트 조약 같이 그렇게 통과시켰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 보통 여러분들이 매체에서 사용하는 음악 그 음악의 헤르츠라는 게 있잖아요. 그 헤르츠를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헤르츠로 바꾼다는 소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로운 사람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든 것이죠. 그 왼쪽은 조화로운 헤르츠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하버드를 가장 많이 돈을 지불한 그런 재단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전범 기업으로 유명한 미쓰비시, 이 미쓰비시가 요새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하버드 대학 중에서도 이 램지어라는 사람이 그 미쓰비시의 하버드에다가 미쓰비시가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일본을 연구해 나오 그런 교수 자리를 줬어요. 그런데 그 수혜자, 첫 번째 수혜자가 램지어 교수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버드대는 그 친일적인 면이 있고요. 뭐 전범 기업 이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률, 윤리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을 오히려 부축하는 그런 쪽 재단일 수도 있죠.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데이비드 록펠러는 가장 많이 하버드에다가 돈을 낸 그런 도너입니다. 그런데 101살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록펠러의 그런 의지를 받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지금 친일 발언을 한 램지어 교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역사재단, 동북아 역사재단에 한국 정부가 돈을 들이밀어가지고 그 한국사를 왜곡하는 쪽으로 글을 쓰도록 하는데 돈을 쳐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죠. 한편 록펠러는 나치 시절에도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일을 활발하게 했고 특히 유엔을 통해 가지고 그 인구 감축 프로그램에 열심히 스폰서를 했어요. 밀어줬어요. 인구 감축을 시켜라. 그래서 나치 시절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오히려 거기에 그 연관고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리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그런 거에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뉴 레프트 그러니까 신좌파와 더불어 지금 그 지구 전체를 조율하는 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쪽에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을 우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좌파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이가 스웨덴 출신이고 환경을 위해서 일한다, 뭐 온난화를 방대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눈을 가리고 all seeing eye라고 그러나요? 이런 포즈를 취한 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실제로 본인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 부모들이 굉장히 신좌파적인 때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는 추위를 보세요. 이게 온난화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한편 우리의 호프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시민운동은 그 잘못되고 부패한 정치 기구를 좀 더 나은 정치 기구로 바꾸려고 그런다. 그 새로운 정부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시민들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트럼프는 그 정치 기구가 너무 부패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의회라는 것도 상원에 굉장히 오래 그냥 북박이로 있는 사람도 많고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트럼프 운동에 동참하는 Awakening of People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 중에서 존 필거라고 읽어야 되나?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굉장히 매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신적으로 그 강한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해야 되고 매 순간 이것이 뭘까? 이 현상은 뭘까라고 항상 질문을 하는 question everything이에요.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awakening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탄 세력이 있고 선한 세력, 밝은 빛을 따르는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탄 세력을 보니까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 노아 홍수 이후로 가인 계열의 후손이 바로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탑을 짓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가인 계열 이 사람들이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쪽으로 가고 정신적인 그런 awakening이나 뭐 refreshment 이런 걸 하지 않고 굉장히 물질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가인 계열의 그 사람들이 사탄에 가깝다는 것이죠. 가인이라는 사람은 아벨한테 이제 죄를 짓고 나가서 낳은 아들이 바로 에녹인데 바로 이 에녹이 이 프리메이슨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흠애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악한 일을 서슴없이 막 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성경의 계보를 따라가면 가인 계열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설명한 것을 보면은 성경에 이런 게 다 나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개신교 쪽과 요새는 좀 더 가까이 있어서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페이스북에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사가 이렇게 혼돈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힘내시고
그 밝은 기운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